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천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조아려 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린이가 천식을 하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해서 참 많은 위로를 드리고 싶었지만 어떤 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한낱이 공부를 하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다름 아닌 저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린 아이의 천식을 알았었구나. 그리고 훗날 40 초반이 됐을 때 다시 성인의 천식을 그렇게 심하게 알았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참 정말 깊이 연구해서 발표한 모든 것들을 좀 모아와 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천식의 주 원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화학 성분에 대한 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천식으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성 경향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어떤 유전적인 경향을 유전받고 태어났는지를 아시면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천식을 하시다가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오셔서 59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4살이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13번째 아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외할머니 할아버지는요 12를 다 잃고 13째 아이 저희 어머니 하나만 키우셨어요.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96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삶에 얼마나 존절하시고 그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조용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외삼촌이나 외가의 안티가 될 수 있는 분들이 12이 다 3살을 넘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느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우셔서요. 우리 어머니를 품에 안고는 옛날에는 한국에 중이 시주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주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가셔서 겸손히 인사를 하시면서 이리 들어와서 마루에 앉아서 좀 쉬십시오. 제가 시주는 제 마음에 있는 대로 아주 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셔서 앉혀놓고는 기니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고 묻기에 내가 이렇게 12를 다 잃고 13째 아이를 지금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은 꼭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연을 얘기하니까요. 그 중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절대로 젖을 끊지 마십시오. 젖이 나오는 날까지 젖만 먹여서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할 적에는 쌀로 천천히 그것이 6살이 돼도 좋고 7살이 돼도 좋고 하여튼 컸을 때까지 다른 음식을 먹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이 아우를 보고 젖이 끊기고 이유식을 할 때 꼭 아이들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는 이 스님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일반 질병과 건강에 대한 것들을 참 산간 깊은 곳에서 많이 연구들을 하셨죠.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참 머리에 가을을 대지 말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는 베넷머리를 일생을 갖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 베넷머리가 또 곱실머리셨어요. 어쨌든 이러한 유전학적인 영향을 저도 받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해도 어린아이의 천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키울 때 어머니나 아버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부모가 될 분들은 적어도 아기를 갖기 6개월 전서부터 근신하는 생활을 해서 모든 환경의 오염과 가공식품과 화학물질의 노출 같은 것을 많이 피하고 영양이 균형 잡혀서 아주 건강이 더 좋은 건강으로 증진된 그러한 상황에서 면역적으로 활기차며 이러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을 때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참 마땅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기를 갖기 6개월 전서부터 담배를 먹던 사람은 다 끊고 술도 끊고 약품들 화학물질 노출 이런 거에 각별히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린아이의 천식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복합되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부모가 갖고 있다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벌써 아시게 되고 이해가 되시죠? 임신 중에는 어머니가 신선하고 천연 그대로이고 가공되지 아니한 이런 음식들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가공 첨가물이라든가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화학품을 첨가해서 한 그런 모든 것을 삼갈 것이며, 특히 우유와 계란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하고 계란이 아주 쉽게 그 알러지가 부모가 생깁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먹는 모든 음식에 그것이 엄마의 피가 돼서 아기의 몸을 돌고 아기의 몸을 형성하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엄마가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 그 아이의 체질을 형성하는 데에 유전적인 인자 이외에도 벌써 환경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 아이는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우유는요, 20종류 이상의 단백질이 있어서 소우유는 소 새끼인 송아지를 위한 것이고, 송아지는 태어나면 18개월이면 완전히 성숙한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은 깐난쟁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에 몇 년이 걸립니까? 18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우유는 절대로 우리 사람, 특히 어린아이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많은 학자들이 아주 간절한 호소가 새긴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젖을 안 먹을 경우에 엄마는 아기가 튼튼하고 칼슘 많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유익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점점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칼슘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아몬드, 그 다음에 푸른 잎사귀 야채, 콩 종류, 그 다음에 세사미 씨즈, 그러니까 깨요. 참깨, 참깨도 하얀 참깨는 칼슘이 많고, 시금자깨, 깜정깨에는 오메가3 필수 지방산도 많고 또 칼슘도 많아서 특히 신경 조직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몰라세스에도 칼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칼슘을 얻으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소젖은 정말 아닌 것을 확실히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보조식품으로 잡수실 때에
균형 잡힌 것을 반드시 잡수셔야지. 균형이 깨어져서 예를 들면 철분이 많다? 많이 우리가 섭취한다 하면은 정말 중요한 징크. 징크라는 광물질이 떨어집니다. 이 철분이 올라가면 징크라는 광물질이 떨어지고 서로 시소 게임을 하는데 태아에게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는 면역체의 발육이나 호흡기 발육에 바로 이 징크는 아주 필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징크는 비타민 B6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 단계로 변화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 비타민 C가 활성화되는데 이 징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가 무엇을 먹고 엄마의 영양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모든 부분이 말하자면 집을 건축하는데 건축 재료가 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으시려면 엄마가 그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태어난 아기에게는요, 가장 좋은 영양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죠. 어머니의 모유이지요. 네, 모유는 혹시 엄마가 잘못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오염이 됐다고 해도 모유만큼 그 아기에게, 그 엄마에게 태어난 그 아기에게 그 엄마의 모유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소아과 의사가 애가 태열이 심해서 습진계통이 심해서 막 머리에 부시럼 딱지가 많고 이런 아이를 낳고 또 엄마 젖을 먹였을 때 설사를 하고 뭐 이렇게 야단할 때 아 이것이 안 맞는가 봅니다 하고는 엄마 젖을 먹이지 마십시오. 뭐 우유를 먹이십시다. 뭐 콩으로 된 우유를 먹이십시다. 뭐 이렇게 야단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소아과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모유보다 더 좋은 음식은 절대로 없는 것을 저는 지식이 짧았을 때에도 믿었고 지금은 지식이 더 많아지면서 더 확실히 그렇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황다리, 네? 태아 황다리라는 게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 많으면은 뇌세포를 손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에도 엄마 젖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이유로도 엄마 젖을 아기에게서 감추고 뺏는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황달이나 다른 문제나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아이의 생명줄인 엄마 젖을 뺏거나 감추도록 하는 것은 아주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많이 노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젖이 부족해서 젖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소 우유를 먹이면서 한 번은 엄마 젖을 먹이고 한 번은 소 우유를 먹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소 우유가 엄마가 마신다고 해서 엄마 젖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젖은 엄마가 물만 먹어도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엄마가 아기가 필요로 한 것만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많이 빨면 젖의 양이 늘고 아기가 젖을 빨지 않고 며칠 탈이 나서 아프면 벌써 그동안에 엄마 젖은 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많이 졸라대면 편애를 받을 정도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기가 엄마 젖꼭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엄마의 젖은 자꾸 늘면서 2개월까지 엄마의 젖은 계속 그 양이 늘게 되어 있어서 젖이 먼저 양이 충분하고 아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아기의 필요에 의해서 젖이 는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기가 감기를 한다든가 아시죠? 아기가 배가 아파서 막 까르르 울다가 또 갑자기 그치고요 하는 그 인펀타일 칼릭이라고 하는 그 감기증, 태열, 천식증, 아기가 쌕쌕 소리 나는 거 호흡할 때요. 소화기 장애. 네, 이것은 다 엄마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것을 다 조심하시고 엄마의 균형 잡힌 영양소가 아주 꼭 필요하고 아기의 젖에는 영양소도 균형 잡혀 있고 항체도 많이 있어서 많은 병들을 젖 먹는 아기들은 엄마 면역을 받기 때문에 앓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이 충분하고 효소가 충분히 있어서 자기의 효소 아니라도 우유 엄마 젖 자체에서 벌써 그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게끔 되어 있고 필수 지방산 엄마 젖에 있는 겜마 리놀릭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요. 뇌세포를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좋은 필수 지방산으로서 젖을 먹은 아기와 포뮬라를 먹은 아기의 IQ가 차이가 있음을 연구 발표한 그런 학문의 어떤 면도 있지요. 모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섞어서 엄마가 먹음으로써 아기에게 알러지를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를 먹이는 아기는요. 그 아기가 이 호흡기에 이 뮤커스가 생겨서 그 걸쭉한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우유가 꼴깍하고 올라오는 리플럭스 네, 그런 거 설사하는 거 아기가 굉장히 쉬지 못하고 초조한 거 그 다음에 아기의 불면증 놀라시지 마세요. 아기에게 불면증이 있습니다. 아기의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엄마는 엄마가 먹는 음식을 깔끔히 전부 조사하면서 데어리 프로덕트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신과실 종류라든가 초콜릿, 이스트 프로덕트라든가 땅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시에 제거하심으로써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고 표준 높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사를 함으로써 아기를 이런 고통 중에서 당장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 실조되기 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엄마의 영양이 충분해서 엄마의 비타민과 광물질과 필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과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아기에게 결핍증이 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요. 이 필수 지방산은 호두, 치아씨드, 아보카도, 그 다음에 아마씨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씨앗 종류들 이런데요. 그러면 이 필수 지방산은 아기의 무엇을 형성하기에 그렇게 중요하냐? 아기의 면역체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수 영양소이고요. 이 신경세포를 형성하는데 뉴럴 시스템, 네? 아기의 뇌가 형성이 되고요. 그 신경이 관계되는 모든 이목구비가 형성이 되며 척추가 형성이 되고 이 모든 속의 생명의 장기와 모든 장기를 형성할 때 신경이 집 짓는데 전기 코드가 다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이유식은요. 절대로 일찍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나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경험하신 내 외가에 우리 어머니가 단지 외동 딸이셨다는 그거를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질로 과민한 아이에게는요. 이유식을 절대로 일찍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소아과 할 적에 아이를 이렇게 봐서 얘는 참 예민하고 과민성이 있는 아이다. 그러면 저는 다른 아이들이 면역이 된 아이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대개 애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한 1년쯤 됐을 때부터 예방접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예민하고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면역을 자극하지 않고 생활에 대해서 깔끔히 조심하면서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택은 어머니 결정권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대개는 따라서 그 아이에게 고통 주지 않고 잘 키우도록 그렇게 도와준 일이 참 많습니다. 이유식 반드시 늦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란, 소금, 생선 이런 단백질이나 소금은 미리 주지 말고 화학 성분의 노출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갓난쟁이는 콩팥은 2살이 돼야 완전히 성숙되고 간도 그러하고요. 뇌는 여기 숨구멍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그 아이가 뇌가 성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에 따라서 차이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그렇게 빨리 이유식하지 말고 엄마가 아기를 잘 양육하고 모유를 먹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의 천식에는 가장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화학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이지 마시고 엄마가 집에서 과실로 잘 껍질 벗기고 깨 깔끔하게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지 않게 해서 주스를 먹이다 그 다음에는 충분히 섬유질까지 갈아서 퓨리를 해서 먹인다든가 그러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스 프로덕트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을 때 예를 들면 오렌지나 레몬이나 이런 모든 시트러스 프루트는요, 이 한쪽에 조금 짜물짜물한 데를 잘라보면은 그 안까지 곰팡이가 조금 살짝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온몽땅 한 세포기 때문에 다 버려야지. 아깝다고 잘라버리고 잡수시면 면역이 약한 사람은 곰팡이가 내뿜은 그 독소를 지금 같이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사과는 한쪽이 상했으면은 널찍하게 툭 잘라버리고 나머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트러스 프루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이나 소금 사용에 조심하시고 2살까지는 소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며 설탕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소화기입니다. 얘가 소화기가 이제 이유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상하게 어린아이의 천식에 기질이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난 아이는요. 소화기의 위에 염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단백질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아주 소화불량증이 많이 옵니다. 얼만큼 많으냐 하면 80%의 asthmatic children, 천식기가 있는 아이에게 염소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결핍증이 있으면 또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고 지각이 있는 그런 소아과 의사에게 상담을 많이 하셔서 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천식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동안 제가 말한 것에 설탕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공식품, 정제된 식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크푸드는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공 이 맛을 내는 거든가 색소라든가 방부제나 이런 것이 들어간 거를 피하십시오. 왜? 아기의 간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해독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뷔페 식당에 가서 과실이나 야채를 마음대로 먹게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직접적으로 과민성이 없다고 해도 이 메타바이설파이트라는 그런 방부제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그 아이 간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데 혹사를 당하겠죠. 그 다음에 미온도 마찬가지죠.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실레이트가 많은 음식도 삼가줘야 되고 음식은요. 고루고루 먹어야 하지만 한 끼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 어린아이는 특히 이런 체질을 가진 아이는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금방 소화불량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니마다
고루고루 먹이되, 그러나 어렸을 적에 이유식을 시작했을 적에는 한 가지를 적어도 닷새 해보고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과민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록을 살피면서 하나씩 음식을 첨가해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리스트를 정하셔야지, 한꺼번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오늘 이거 줬으니까 내일은 저거 주고,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알러지가 있는 거는 당장 제거해서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챌린지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먼지라든가 곰팡이라든가 담배 연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치명상을 입히고요. 절대로 어린아이의 옷을 찬물에 빠시면 안 되십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에 빨아 입힐 수 있는 처음에 큰 사이즈를 사다가 빨아서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편안하게 맞게 하시고, 흰색의 목자 옷이 피부에 닿게 하시고, 이래서 먼지에 있는 찐득이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충분히 이유식을 하면서 2살, 3살, 4살 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엄마가 신경 한 가닥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감기가 든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어디에 귀가 아프다든가 했을 때 빨리 그거를 치료를 해주셔야지, 적당히 낫겠거니 하면은 이런 아이는 곧 천식으로 달라붙습니다. 왜? 천식이 되전에 호흡기에 반드시 염증이 먼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먼지, 꽃가루 뭐 이런 거에 예민해 가지고 천식이 발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염증을 깨끗이 없애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염증은 어디에 알러지가 있어서 생기고, 감기가 들어도 생기고,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에도 생기고, 바로 그렇고 환경의 먼지 때문에도 생기고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피곤하면 아기가 피곤합니다. 엄마가 피곤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아기가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아시죠? 여러분은 여기에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러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당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시는데요, 걔네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걔네들이 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은 엄마와 아빠가 큰 소리 치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지진이 난 거와 똑같은 경우를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환자를 많이 보았고, 이 아이는 분명히 스트레스 때문인데, 그래서 조용히 그 엄마에게 묻습니다. 아기를 옆에 놓고 둘이 싸우셨나요? 그러면 엄마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 집안을 분위기를 스트레스 없게끔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에 운동 천식이 오는 것은요, 바로 입으로 호흡을 하고, 또 바탕에 이미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서 기침도 하고 가래도 늘 뱉던 아이가 찬 공기가 이불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반드시 코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여기서 참 그냥 마쳐야 되는데, 한 번은 2개월도 안 된 아이가 불면증으로 제게 찾아왔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서 받는 형국으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참으로 들어주셔서 반갑습니다. 삶의 응용하심으로써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